자, 수학 1에 이어서 수학 2입니다. 수학 2. 수학 2도 역시 총 3개의 대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요. 목차는 보시겠어요? 목차. 네.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 단어는 이제 뭐 미분, 어떤 책은 또 미분법, 어떤 책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다음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미분이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는 없는데, 어떤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다음 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미분. 다음 함수라는 친구를 이제 미분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역시 다음 함수의 적분법 해가지고 적분 이 3단원이 되겠습니다.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은 쪼개는 거고요. 적분은 합치는 겁니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나눈다라는 얘기이고, 여기서는 이제 다음 함수,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함수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함수 중에서 뭐 유리함수 배웠고 무리함수 배웠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웠지만 다음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말하는 거거든요. 그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미분하게 돼. 근데 두 개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3차 함수 가르쳐주겠대. 그래서 4차 함수 가르쳐주겠대. 5차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냥 1, 2차는 너무 쉬우니까 3차, 4차 가르쳐줄 테니까 요거까지 같이 미분하자라는 게 다음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차를 미분하면 2차로 바뀝니다. 2차를 미분하면 1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차수가 오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반대로 1차를 적분하면 2차가 되고요.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되는 이러한 관계식. 그 다음 함수. 함수가 무엇냐 물어본다면 x값 정해짐에 따라 y값이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중학생들은 하고, 고등학생은 이제 함수를 배우고 집합을 배우고 나서는 이게 바뀌죠. x집합 정의역이죠.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함수에서 함수는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관계식하고 그래프. 여기서도 미분이라든가 적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 극한과 연속을 함수의 관계식과 그래프로 관찰하는 것들을 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로 관계식,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함수의 관계식을 그래프로만 그릴 줄 알면,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 만들 줄 알면 이 단어는 되게 쉽습니다. 마치 저 그걸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다시 그리기 연습하면 되지. 관계식 보고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수도 공부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인가요?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단어 자체 의미부터 볼까? 함수, 우리는 함수 아까도 말했죠? x집합의 모든 원소가 y집합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된 관계. 극한 하면 생각나는 게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패러디한, 극한 직업 패러디한 그 19세 이상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신동엽 아저씨 나오는 SNL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병재라는 애가 나와서 극한 직업 해가지고 나는 극한. 유튜브 따라 한번 돌아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함수의 극한이고요. 함수의 극한은 조금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이 문장이 머릿속에 있어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일단 y는 fx가 있어요. 함수 fx에서 함수 fx에서 x의 값이 x가 a가 아니면서 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시면서
x가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오케이? 여기 만약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 yfx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a라고 하는 x값이 있나 봐. a라는 x값이 있고 요 a가 아닌 x값이 여기는 무시 많겠죠? x축이 무시 많을 텐데 a가 아닌 x값, 뭐 a 오른쪽 또는 a 왼쪽에 있겠네요. 요 오른쪽에 있는 데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대. 근데 이 선이 따라갈 때 이거에 대응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요 그래프를 찾아야 돼. 요 이 x 값들에 대응하는 요 함수 값, 이 그래프의 점수를 찾으래. 그때 요 대응하는 y 값이 있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 L이라고 했나? 네. 요 A의 우리 책에는 L이라고 그랬죠? 요 A의 값을 L이라고 했을 때, Y 값을 L이라고 했을 때, 함수 Y는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fx가 L에 가까워지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원래 쓰던 문자를 바꿔버리니까 살짝 헷갈리긴 한다.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이때 이 L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할 겁니다. 요 L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한다. 이거를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설명이 여기도 쭉 설명이 되어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고 어떤 하나의 값 x가 a가 있는데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대. 즉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던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때 대응하는 y값이 봤더니 요렇게 가까워지겠대. 누구에 가까워지지? y값을 봤더니 l에 가까워지더라 얘가. l에 가까워질 때 그때 수렴한다라고 하고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겠다. 자,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너무 길어요, 선생님. 맞아, 너무 길어. 이해는 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x가 일단 a에 가까워진다고. 즉, x가 a에 가까워진다. x 화살표예요. x가 a에 가까워지면 자, 함수는요. x에 대한 y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fx라고 부르는 거죠. y는 fx, fx는 y. y는 fx, fx는 y. 그래서 뭐 y값이 l에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y값보다는 y는 fx잖아. 그래서 이제 fx가 l에 가까워진다 이 표현을 바꾸죠. 너무 길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가 누구에 가까워져?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표현하겠다. 근데 이 화살표에는 이 의미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요 의미 x가 a가 아니면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게 있다는 거야. 좀 길죠. 얘가 요 의미다라는 거. 자, 얘를 더 간단히 좀 이쁘게 더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리미트라는 소리 있어. 리미트.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는 l에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등호처럼 해버리겠대. fx는 이제 이렇게
이 네 개가 다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실전 돌입해 봅시다. 얘는 좀 쉬운 거 하나 하자. 뭐 fx는 x 플러스 2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래프 먼저 그래프 그려볼게. x축, y축. x에 1 넣었더니 y값이네. 그리고 0 넣으면 1이고.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되겠구만. 얘가 지금 y는 fx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얘는 리미트 x가 1의 함수에 가까워질 때 그때의 함수든 y값은 누구에 가까워지니 구해봐라 그랬대. 그러면 딱 봤더니 2네. 딱 봤더니 2지. 1이 아니면서 1의 함수에 가까워지겠대. 그럼 1의 오른쪽에 가까워진다면 요렇게 따라가니까 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아 2에 가까워지는구만. 아니면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겠지. 이렇게 갖게 된다면 대응하는 y 점들이 있고 그 점들에 대응하는 y 값들을 봤더니 2로 가까워지겠네. 그래서 아무튼 1의 왼쪽에서 가고 오른쪽에서 가고 이렇게 갔을 때의 y 값이 2에 가까워져요. 그때 이렇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얘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수렴한다라고 할까요? 극한값 존재하는 상태를 수렴한다라고 할 거고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말해요. 선생님 그냥 아이씨 F1이구만요. 1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 이 1 넣으면 되는 거야. 1 넣으면 되는 거고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또는 다음 함수들 그러니까 우리 이 단어 제목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죠. 즉 연속 함수들은요. 연속인 함수들은 극한값이 곧 함수값입니다. 연속인 함수들은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야. 그래서 나중에 얘는 결국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극한값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터득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레 터득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그냥 함수값만 가르쳐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래 그러면 아주 쉽겠지.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함수가 있어. 이런 분수함수가. 이 분수함수는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x가 분모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1이 아닌 x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얘가 정의역이래. 1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1일 때 값이 존재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식이 좀 변형이 되네요. 이 식의 그래프를 또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배운 적 없는데 배운 적은 없지. 근데 지금 배울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fx는 지금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x-1 얘는 x 더하기 1 x-1 인수분해가 돼서 x 빼기 1 x 빼기 약분이 되겠네.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 따라서 x 더하기 1이 되겠다. 쟤랑 똑같은데요? 관계식은 똑같은데 정의역이 달라. 얘는 정의역이 x가 모든 실수였었고 얘는 정의역이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1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저 그래프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겠지만 따라갈 겁니다. y는 x 더하기를 그릴 거예요. 0일 때 1이고요. 1일 때 2가 되는 그래프를 그리긴 할 건데 아쉽지만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1일 때인 만큼은 이렇게 빵꾸 뻥 들어서 좀 지우개를 지워야 됩니다. 요 그래프가 이렇게 빵꾸 가운데서 허리가 딱 끊겨버린 요 그래프가 요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인데 자 여기서도 그러면 이 함수가 x는 1일 때에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함수값은 없습니다. 함수값은 없지만 얘는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왜? 극한값의 정의에 의하여 극한값의 정의가 뭐냐? 리미트 얘는 지금 보시면
주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1이 없지만서도 얘가 의미가 뭐야? 이 x 화살표 1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의 뜻이 x가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뜻이거든. x가 1이 아니야. 1이 아니면서 1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1이 아니면서 1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에 대응하는 그래프의 y값이 누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얘도 누구에 가까워지니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네가 누구한테 가까워지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가만히 봤더니 쭉 돼서 얘도 2에 가까워지네. 왼쪽에서 가더라도 얘도 이렇게 따라가니까 그때의 y값이 2에 가까워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함수값은 없지만서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요게 이제 함수 극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에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에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걸 갖다가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왼쪽에서 다가가는 걸 좌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얘를 좀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리미트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를 리미트 x가 1이 아닌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극한값. 오른쪽에 다가갔더니 이것 따라서 가니까 그때 값이 2가 되겠죠? 이번에 왼쪽에 다가갈게요. 왼쪽에서. 그럼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는 1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왼쪽, 플러스는 오른쪽. 1의 왼쪽에서 1이 가까워질 거예요. 그때 극한값은 왼쪽에 다가가니까 대응하는 이 선 따라갈 건데 그때 y 값들의 변화를 봤더니 한없이 가까워지는 2에 가까워지겠다. 구할 수 있겠대. 그래서 우극한 얘를 갖다가 이제 우극한값, 얘를 좌극한값이라고 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일치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할 겁니다. 나 어렸을 때 영화 중에 E.T.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니면 지금 애들은 E.T. 영화를 모르니까 천지창조. 그게 사람 일치. 그러면 모든 함수가 존재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즉 함수의 극한은 둘 중에 하나야. 수렴이니 아니면 발산이니.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이라고 할 겁니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수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산. 그래서 발산은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 y는 x분의 4 이런 거 해봅시다. y는 x분의 4 fx는 x분의 4 이거 우리 공부했었거든. 이런 거 우리 그거 할 줄 알거든. 이 그래프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x축, y축.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1일 때 4, 2일 때 2, 4일 때 1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쌍쌍 형태의 그래프가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수학과에서 했었죠. 이때에 이렇게 만약에 얘를 fx라고 하면 리미트 x가 0이 있는데 0의 오른쪽에서 0이 함수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대. 그렇다면 0의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면 여기서 이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y값의 변화를 봤더니 처음부터 쭉 올라가 버리니까
한없이 커지죠. 한없이 커지는 걸 한없이 커지면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값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수학에서는 무한대라는 상태로 표현할 겁니다. 얘 이름이 무한대예요. 무한대. 오케이? 이 이름이 무한대. 이름이 무한대 또는 무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0의 오른쪽에서 가볼까요?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0보다 왼쪽에서 여기 가까워지겠다. 이렇게. 이거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그때 y값의 fx의 변화를 봤더니 y값의 변화를 봤더니 쭉 내려가잖아요. 한없이 작아지죠.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한없이 작아지는 거를 마이너스 무한, 즉 음의 무한대라고 말하거나 음의 무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거는 값이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겠다? 발산이라고 부르겠다. 발산.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발산. 한편 이렇게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외에 이런 것도 발산에 들어가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뭐 y는 fx가 있는데 다음 그림처럼 생겼나 봐요. x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게 지금 y는 fx 그림인데 얘가 쭉 가다가 끊겨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경우. 즉 얘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값이 존재하니라고 물어본다면 결론은 노입니다. 왜 노냐? 1에서의 좌극합 값하고 극값이 존재한다면 우극값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올 텐데 이게 지금 1이거든요. 이렇게 쭉 가까워지면 이 그때의 y 값은 누구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1이라는 상수값이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1이 오른쪽에서는 쭉 따라오면 어떤 y값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2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름으로 그래서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고 다를 때는 우리는 얘를 발산이라고 얘기하죠. 발산. 그러니까 발산은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 어차피 우리는 수학을 하잖아. 그럼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시키지 않겠니? 그러면은 수렴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 거지. 왜냐면 발산은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아예 뭐 무시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발산이라고 하는 것들과 수렴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로 나오겠지. 어느 게 발산이고 어느 게 수렴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수렴이야. 수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수렴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발산하는 경우에서 이제 처음 보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좀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그래프 fx는 x의 n제곱분의 상수? 이런 애들 뭐 여기 상수? 요런 구조들이 많이 보게 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봅시다. fx는 x제곱분의 1이 해볼까요? 요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런 그래프 그려보면 x의 제곱분의 1인데요. 당연히 분모는 여기 될 수가 없겠죠. 얘는 정의역이 x와 x는 0이 하는 실수입니다. 분모가 0이 될 수는 안 돼. 0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고 1 대입했더니 1, 2 대입하면 4분의 1, 3 대입하면 9분의 1 될 테고 2분의 1 대입하면 4. 좋아. 4. 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역시 4.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갖다가 몇 개 점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몇 개 찍은 점으로부터 추정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애가 됩니다.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되는, 뭐가 되는? 점근선이 되고 붙지 않아요. 화산 이 뭐라 그러지?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모양이 돼서 얘는 이때 얘는 가만히 보시면 x가 한없이 커졌을 때에는 만약 이런 문제 나왔어. 리미트 얘가 fx인데 0부터 갈까? x가 0에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은 하고 물어본다면 얘는 지금 양의 무한이 되겠죠? x가 0에 가까워질 오른쪽에서 가더라도 요거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하나씩 커질 테고 0의 왼쪽에서 좌극한값 구하더라도 우 올라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한편 리미트 이번에는 여기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x가 상수에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x가 한없이 커질 때에도 쳐다볼 겁니다. 바라볼 겁니다. y는 fx가 있는데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극한값은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x가 한없이 커진다면 쭉 가겠죠. 그러면 그때에 대응하는 y 값들이 일정한 값에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할 거야. 어떤 값에 가까워지나 라고 봤더니 뭐야 이 값들이 점점 가까워져 요 0을 넘지를 않겠죠. 이게 점근선이 x축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 대응하는 y값이 0에 가까워질 뿐 0을 넘어서 아래로 가지는 않을 거야. 즉 얘는 보면은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때의 값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x가 한없이 커질 거예요. 100이면 10,000분의 1 만이면 1억분의 1 갖고 싶다. 이거. 그러니까 분자는 상수야. 분모는 한없이 커질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이 커다란 우주에 이 분필은 이 은하계에서 본다면 얘는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물건이지만 그 대상이 한없이 커진 대상일 때는 얘는 있으나 마나의 존재, 즉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거지. 우와, x가 한없이 커지겠지. 여기 f 때 쭉 써볼까? 이렇게 써도 돼. 이게 더 이제 지금은 이제 발산에 대한 건데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거야. fx가 지금 x분의 1이니까 여기 x분의 1 쓸 거야. 요거 얼마냐고 물어볼 겁니다. 지금 요 나중에 이거 얼마니?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분의 1의 극한값은 그럼 무한분의 1이면 우리는 얘를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겁니다. 무한분의 상수 분모가 한없이 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한없이 커질 때는 분자가 상수로 고정이고 한없이 커지면 그때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이미지로 해석하신다면 무한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늘 다민이는 이걸 하러 갔던데? 나 저번 주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볼미스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처음으로 갔어. 근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 저 마지막으로 간 게 중인가? 그래서 그때 시험 끝난 주여가지고 그 중고도 광주 전남에도 중고에서 다 온 것 같아.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와우. 자, 19페이지 펴보실까요? 다음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라.
자, 여기에 있는 이 x에 관한 관계식을 fx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다항 함수죠. 그래서 다항 함수가 fx인 경우에는요, 극한값이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그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서 그러면 이때는 대입을 이용하면 편한데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애들이 있을 줄 알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래프 이용하면 되죠. 그래프. 자, x제곱 더하기를 fx라고 한다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1인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0,1이고요. 1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때도 2가 돼서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인보다 오른쪽에서 또는 1보다 왼쪽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요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씩 가까워지는 y값이 있는데 바로 그 y값은 2가 됩니다 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2번은 우리 아까 그랬던 거죠. 빵꾸뻥 뚫린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오케이. 자, x분의 1을 fx라고 하면 x분의 1을 y라고 하면 즉 fx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입니다. 분수함수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1,1을 지나는 1,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유리함수가 되는데 이때 x가 무한으로 갈 때 그때의 y값은 수렴하니 발산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x가 무한으로 간다는 소리는 양이 무한, 하나씩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유리함수는 x축, y축이 정근선이 되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그래프의 y값을 따라간다면 그때 그 y값은 원점을 넘지 않을 거야. 즉, 계속 작아지다 보면 그때의 y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음의 무한대로 가겠대요.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말했었네. 음의 무한으로 가겠대. 그 음의 무한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겠다. 이쪽으로 갈 텐데 그때도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y값이 보면 점점 음수가 점점 커지기는 하는데 0에 가까워지지 넘지는 않죠. 얘도 누구에 가까워지겠다? 0에 가까워지겠다. 결론은 여기서 결론. 분수가 있어. 분수가 있는데 뭐 내부분에 세모가 있어요. 분수가 있어.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져. 한없이 커지는데 요 분모도 양의 무한대로 가요. 한없이 커지든 한없이 작아지든 하고 분자가 고정된 상수라는 거예요. 얘가 x의 n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알겠죠? 분모 한없이 커지면 무한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무한, 음의 무한분의 1도 0으로 수렴하겠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3번, 4번은 이렇게 생겼죠. x가 무한으로 갈 때 x의 상승 리미트 스탠드 세제곱 안 배웠는데요? 맞아. 난 안 맞춰줬어. 오늘 해보는 거죠. 자, x의 세제곱을 fx, y라고 해볼게요. y라고 한다면 오늘 해보는 거예요.
하면 8이죠. 3 대입하면 27 돼서 하나씩 커질 겁니다. 즉 이렇게 생겨 먹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이면 y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의 상승은 마팔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선이 됩니다. 여기 y는 x 상승이라는 그래프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x가 한없이 커지겠죠. x가 한없이 커지면 이 그래프도 한없이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고요. 자, x가 한없이 작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0에서부터 점점 마이너스 1을 지나 마이너스 2를 지나 마삼을 지나 한없이 작아지겠지. 그러면 어디로 가겠니?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한없이 작아질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우리는 지금 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고요. 함수의 극한이란 y는 fx가 있어. 근데 y는 fx가 있는데 x가 a가 아니면서 a의 함수에 가까워질 때 그때 그 그래프가 일정한 값 알파, 여기서는 a라고 했는데 l의 함수에 가까워지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걔를 수렴한다 라고 하고 그때 대응하는 y값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르겠다. 한편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발산이라고 할 거고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한없이 커지던가 한없이 작아지던가 이런 경우가 발산이 되거나 아니면 우극한 값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함수값과 왼쪽에 다가오는 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 값이 서로 만나지 않아 이렇게 어긋나 버렸어. 그때도 발산이라고 부르겠다. 정리하자면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a가 아니면서 a의 함수에 가까워질 때 그때 fx가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l을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르겠다. 문제 풀어봅시다. 20페이지 1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세요. 자, 마이너스 1번 리미트 x가 가까워지겠대. 어떻게 가까워지겠대?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질 때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되게 귀찮아서. 잘하네. 언니 여기 잘해.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이거 따라서 되겠죠? 따라다니면 0 되는 거고요. 0일 때의 큰 값을 구하래. 0일 때의 값인데 우극한, 자극한 다음부터 찾아봐야겠죠? 우극한 봤더니 점점 커져서 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자극한도 역시 0으로 모아지겠네요. 잘했어요. 1이 오른쪽에서의 큰 값과 1이 오른쪽에서니까 이거 따라가겠죠? 그래서 0이 되겠다. 만약에 1에서의 큰 값은 그럼 존재하지가 않겠죠. 잠깐 다르니까. 잘하는데? 아니, 그래. 배운 보람이 있네. 춥나요? 자, 예제 이동 가겠습니다. 함수 fx는 이제 대표적인 요 틀, 그러니까 함수 fx를 하나의 형태로 주지 않고 빠밤 나눠버릴 겁니다. 나눌 건데 이 가로부터 볼까요? x가 1보다 커나 같은 경우는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그래프를 fx를 볼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가 되고
미지수가 있네.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1차 함수의 일부를 쓸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때 요 fx가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x축이 있어. y축이 있고 여기 1이라는 값이 있어. 1이라는 값이 있어.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요 위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쪽에다 그릴 거고 일부만. 아니 2차 함수 어차피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요만큼만 그리겠다 이거. 그 다음 이 1차 함수인데 1보다 작은 쪽, 1보다 왼쪽 이쪽이죠. 이쪽에서는 1차 함수 y는 사이스타에 하면 그려질 건데 y는 사이스타에서 다 안 그리고 요 x는 1 기준으로 요 왼쪽만 그리겠다. 한편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너는 정했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존재하게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극한값하고 차극한값이 서로 뭐예요? 같아요. 이게 극한 존재하는 거거든. x는 1에서 차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요. 한편 바로 써먹자.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요 2차식의 y라고 하면 2차 함수. 요 1차식의 y라고 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또는 1차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함수값이 곧 극한값입니다. 어머, 너무 좋아. 그래서 우극한값은 만약에 내가 얘를 편의상 취한 좀 할게. 요 2차 함수를 내가 gx라고 하고 요 파란 요 함수를 내가 hx 함수라고 한다면 이거 보라색인가? 색깔 맞췄어. 자, 그러면은 이것은 1에서 좌극한값은 h1이고 대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식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4x 더하기 3과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얘도 1차식 얘도 2차식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곧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여기다 x에 1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걸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되게 쉽죠. 알면 뭐야 설명은 내가 진짜 길게 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30도 안 걸리죠. 이래서 x가 존재한다고? 1 대입하라 소리네. 에이 뭐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대입하면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는 1 대입하니까 7 돼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 여기니까 인수분해 하면 a 빼기 3 a 더하기 1은 여기 돼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a가 되겠다. 끝! 30초. 근데 양수의 이거라네. 양수의니까 a는 누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문제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푸는 거 있어요. 쉽게 풀 겁니다. 좀 더 시작할까요?